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리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 전세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운전 업무와 심근경색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과로를 한 경우 또 아니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발병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신체 상태가 예를 들어서 혈압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심혈관계에 뭔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비만이었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고지혈증이 심각했다던가, 이런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심근경색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과로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로가 굉장히 늘 어떤 기준에 딱 부합하도록 장기간 인정되어야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한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급격한 과로나 아니면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병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요즘 판례의 추세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 4주간에는 주당 평균 47시간 7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7시간 7분이라면 사실 근무 시간 자체로는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망 전날부터 일주일간은 무려 72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주당 평균 72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일주일간은 많이 이제 근무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심근경색이 발병을 해서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망인이 이제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한 3개월가량 이제 사망하기 전에, 한 달 이전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4개월 전부터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는, 당시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런 행락객들이 별로 없어서 운전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기 전,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다시 운전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일을 안 하셨던 상황이니까 장기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볼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운전 업무를 하면서부터 이제 한동안은 운전 업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망하기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몰려서 19일 동안 휴무 없이 전세버스를 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전 4주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당 평균 47시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망 전날부터 일주일간 주당 72시간을 근무를 했다. 이 72시간이 사실 운전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대기 시간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 시간에 마땅히 이렇게 휴식을 취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시간도 사실은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아닌 차량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대기를 많이 하였고, 또 전세버스다 보니 승객들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나 이런 휴식 시간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망 전날은 평소 하던 전세버스 업무가 아니고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무려 15시간
이상 15시간 15분 동안 버스를 운전했고 그 버스 운행 구간이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커브 구간이 있는 산지에 그렇게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막 왕복해서 반복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겠죠. 뭐 긴장도 많이 하셨겠고 그런 이제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였고 그 외에 달리 망인이 뭐 나이도 61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또 뭐 흡연 습관 등 뭐 다른 위험 민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가중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또는 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이 사건이 올라가서 네, 산재로 인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제 이런 뭔가 과로나 이런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 대법원이 그렇다 보니까 하급심 법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단에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